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5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플러스 4%, 리플 횡보, 에이다 솔라나, 비트코인 캐시 플러스 5%씩 반등 좋습니다. 엔비디아 어닝이 새벽에 발표가 되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코인 시장 또 온기가 돌고 있고요. 엔비디아 안 그래도 실적 예상치가 높았는데 예상 실적보다 더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8월 25일 잭슨홀 미팅까지 파르장 미국 은행 파산 없고 연준에서 케어할 수 있다 이야기 나오면 재반등 가능성 여전히 열려있고요. 대신에 이번 반등에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8월 18일 롱포지션 1빌리언 청산처럼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비트코인 약간만 올라도 롱 잡는 세력들은 여전히 많고요. 코인 시장은 시장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안된다, 코인 가격 더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 바닥 찍고 반등 크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 잭슨홀 미팅과 9월 10일 아이폰 15 출시까지 시장의 호재와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코인 반등시킨 엔비디아 실적 보면 매출이 13.5빌리언으로 예상치 11빌리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주당 순이익도 2.7배로 예측치를 넘어섰죠. 매출은 분기 대비 88% 증가했고 총 마진도 70%, 영업이익도 50%로 엔비디아 급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도 장중에 플러스 3% 상승하고 애프터장 플러스 7% 추가 상승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매출 자체로만 봐도 5월 1분기 7빌리언보다 2배 가깝게 성장을 했습니다. 대신에 총 마진율 성장률은 플러스 5포인트로 분기 대비 판매는 많았지만 마진율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작고요. 좋은 주식이긴 하지만 PER이 200배로 주가 변동성은 매우 큰 종목입니다. 엔비디아 서비스별 매출을 보면 1등 데이터 센터가 전분기보다 141%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기존에 2배 넘게 판매가 잘 된 걸로 AI 붐으로 데이터 센터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디아블로4 2분기에 대작 게임 출시되면서 게이밍 분야도 플러스 11% 성장을 했습니다. 전문 그래픽 분야도 플러스 28%, 코로나 이후 산업 회복 지속이 되면서 회복하는 수치고요. 하지만 자동차용 그래픽 카드는 고금리로 매출도 15%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OEM 채굴용 그래픽 카드 생산 부분은 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14% 감소를 했고요. 엔비디아가 2021년 OEM 부분 코인 채굴기로 성장을 많이 했었지만 이후 이더리움 채굴기 필요 없는 지분증명으로 변경을 했고 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엔비디아 주가도 내렸다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엔비디아 채굴기 사용하는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캐시라서 향후 엔비디아 OEM 부분 수익이 증가한다면 해당 코인 가격 상승과도 연관될 가능성이 높고요. 엔비디아가 2021년 OEM 부분 실적을 고점 찍고 이후 코인 가격 하락과 함께 엔비디아 주가도 당시에 내렸습니다. 대신에 올해 초부터 AI 챗봇, AI 붐이 일어나면서 데이터 센터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엔비디아 핵심은 넷프로핏 순이익인데 46%로 1억만 투자하면 4,600만 원을 실제로 손에 쥐는 거죠. 세금 내기 전에 영업이익도 50% 마진율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급성장으로 영업이익 21% 증가한 건데 영업이익 50%라는 것은 거의 물장사, 술장사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화장품 주류가 마진율이 가장 높은데 데이터 센터 수익률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폭발적인 엔비디아의 분기 성장으로 주가 역시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월가 금융사들은 엔비디아 600달러 간다, 800달러 간다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2021년 1000달러 간다, 1200달러, 2000달러 간다 전망할 때와 비슷한 차트 움직임이고 테슬라도 2021년 3대1 주가 분할전 1200달러 고점 찍고 내려왔고요. 최근에는 6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테슬라와 이후의 차트 모양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게 엔비디아 포지션은 확실하지만 경쟁 업체들도 마진율이 50%다 되는 산업 참여를 하고 싶겠죠. 애플도 25% 마진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성능 애플이 가장 좋아서 언제든지 AI 산업 진출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급등한 주식은 항상 조정이 나온 다음 장기적으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다고 꼭 무리하게 올라타실 필요는 없고요. 하락 이후 반등 먹는 게 더욱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데이터 산업하는 게 아니고 경쟁업체들도 빠르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이런 차트 나올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우리 리플 호재 소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SEC 측 리플 담당 변호사인 파스칼 게이어가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사임을 신청해둔 상황인데 파스칼은 미국 법무부 출신 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리플 상대로 SEC 변호를 해주다가 7월 14일 토레스 판사가 리플 부분 승소로 약실 판결을 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사임 신청을 한 듯 보이고요. 웬만해서 SEC가 소송 승리하는 경우가 90% 이상인데 리플이 부분 승소만 나왔다는 것도 거의 SEC가 패소했다 봐도 무방합니다. 파스칼은 선임 변호사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임 요청한 듯 보이죠. 리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파스칼의 사임은 내년 리플 공개 재판에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리플 가격은 호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동은 안 나오고 있고요. 7월 1100원까지 올랐다가 피보나치 236까지 내려왔는데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잭슨 호재 비트코인과 같이 반등 가능성도 존재는 하지만 냉정하게 차트만 봐서는 반등 오면 팔아야 되는 게 리플 차트고요. 리플은 개인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 이후 바로 내려오는 경우는 매우 적었습니다. 최소 비대칭 쌍봉 정도는 만들고 하락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이번 주 안에 리플이 반등 나올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리플 최악의 경우 7월 14일 부분 승소 이전 가격까지 내려갈 수는 있지만 연중 금리 인하라는 거시경제 기대감은 존재해서 비트코인하고 반등 가능성은 올해 안에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리플이 700원 구간 바닥 만들면서 횡보한지 여부가 리플 재반등의 기반이 될 수가 있고요. 내년 3월 금리 인하 전에 리플 랠리 한 번은 더 나올 수가 있죠. 특히 비트코인 분기 수익률을 보면 현재 진행 중인 3분기가 마이너스 15%로 2013년부터 역사적으로도 3분기 실적은 비트코인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4분기에는 평균적으로 봐도 초록색 진하게 많으면서 2020년 168% 폭등, 2017년 215%, 2013년에는 470% 폭등 등 이런 장이 많았고요. 58%, 81% 이런 수익률은 상승축에도 못 깁니다.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만 봐도 9월까지는 침체 가능성이 존재를 하지만 10월 상승이 가장 좋고 11월에도 2018년 제외하고는 하락이 크진 않았고요. 내년에는 비트코인 ETF 포함 코인 ETF 전체 자본시장의 핵심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최근 같은 장 비트코인을 저점 매수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도 샌드박스 보면 446원으로 1월하고 6월 저점도 무너진 상태이고요. 개인들 세력 미리 많이 팔아서 추가하라 이번에 작긴 했지만 저점 3번 이상은 충분히 갱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애플 MR 증가 현실 헤드셋 출시 기대감은 있지만 어떻게 출시되는지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샌드박스 속한 메타버스의 섹터는 하향세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2019년 리플을 보면 연중 금리 인하 이후 저점 4번에서 5번이나 갱신을 한 다음 완전히 바닥을 찍었습니다. 리플 2018년 5,000원까지 상승했다가 170원까지 내려놓았는데 샌드박스도 2021년 폭등한 신규 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샌드박스처럼 산업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 산업 악재로 이렇게 내려오는 코인들은 언제든지 반등 올 수가 있습니다. 리플도 2010년 이전 코인 최초 낮은 수수료로 코인 시장 주도를 하는 코인이었고요. 2010년 코로나 폭락 전에 이렇게 리플을 단타로만 접근했어도 수익률 2배는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샌드박스 단타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내년 애플 헤드셋 출시로 대세 상승 기대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샌드박스 포함 알트코인들은 저점에서 모아가는 투자는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해도 1년이 될지 2년 될지 모르는 거고 이전 차트 보고 저점에 매수하면 되겠지 하다가 잘못해서 여기 저점 아니고 고점에 잘못 물리면 손실이 마이너스 50% 순식간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폴리곤 역시 2011년 이더리움 대행으로 낮은 수수료로 메타버스 NFT 할 것 없이 거래가 많이 되는 코인이었는데 최근에는 NFT 시장이 오픈시 말고 블럭까지 출시가 되면서 폴리곤의 경쟁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곤 역시 세력이나 개인들 홀딩하는 비중이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후에 저점 3번, 4번 갱신하면 다음만 볼만한 코인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되는 코인이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7월 EDXM 월가 거래소 출시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함께 상장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이었는데 그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도 반등을 했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 같은 코인은 2000년부터 봐도 감동이 없는 알트코인으로 쌍봉 만들면서 하락 오기보다는 이렇게 하락 준 다음 횡보하다가 다시 바닥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